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아파치 세도나 기반의 길이 데이터 처리를 분산 환경에서 하는 것의 성능 평가를 제안 및 수행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 연구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 연구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아셔야 될 배경 지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험을 수행한 환경과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와 함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데이터는 타입이 벡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찍은 이런 레스터 데이터나 혹은 X, Y 좌표로 이루어진 벡터 데이터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쿼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KNN 쿼리로 K가 뭐 3개일 때 가장 최근 접에 3개를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레인지 쿼리 등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리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뭐 GPS를 통해서 길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에 지오 태그가 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양의 지리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리 데이터의 근접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지리 데이터의 다양한 포맷들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지리 데이터의 근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KNN 쿼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접 위치를 찾는 쿼리를 수행을 하는데 지리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저장 및 처리를 해야 될 때 지리 근접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직적 확장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평적 관점에서 확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의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이러한 엄청난 양의 지리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파치 하둡 기반의 하둡 GIS나 스파셜 하둡, 그리고 스파크 기반의 아파치 세도나나 로케이션 스파크,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셜 데이터 프로세싱의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 스토리지 단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뭐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마리아DB나 이런 제너럴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윗단에 프로세싱 시스템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윗단에 이제 지리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스페셜 프로세싱 시스템의 성능 평가들, 이러한 시스템들을 비교하는 평가들은 많이 진행이 됐지만, 스토리지 관점에서 뭐 몽고디비나 뭐 HDFS 이런 애들 중에 어떤 스토리지를 쓰는 게 특정 프로세싱 시스템과 좀 더 호환이 잘 되고 성능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지 관점에서 스토리지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분산 환경에 지리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나오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제 논문에서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파셜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엄청나게 많은 후보 중에 아파치 세도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연구들은 이제 분산 환경 시스템들을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아파치 세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스파크가 위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으로는 3가지 HDFS, 몽고디비, 아마존 S3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HDFS는 아시다시피 뒤에서 이 3가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왜 스토리지 관점에서 분산 환경에서 빅 스페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연구를 하게 됐는지 지난 과거의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논문 연구와 가장 갈래가 비슷하다고 2갈래로 나눴습니다. 스페셜 데이터 벤치마크와 빅 스페셜 데이터 프로세싱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스페셜 데이터 벤치마크는 사실 이러한 지리 데이터 쪽의 벤치마크는 아직 정립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어떤 거를 쓰는 게 스탠다드하고 뭐 데이터 크기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디펙토가 아직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1993년이나 98년 그리고 제일 최근인 게 2011년일 정도로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벤치마크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빅 스페셜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의 평가에 대한 실험들은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시스템들의 비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빅데이터, 스페셜 데이터 자체도 지금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빅 스페셜 데이터 관점에서 처리를 하는 것에 평가를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다가 분산 환경에서 이 평가를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먼저 프로세싱 시스템 스파크와 아파치 세도나입니다. 아파치 스파크 위에 아파치 세도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 아파치 스파크는 가볍게 말하면 분산 환경에서 가장 현재 강력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서 ETL 과정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파치 세도나는 이 아파치 스파크의 익스텐션 시스템으로 이 스파크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치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IDD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아파치 세도나는 그 IDD를 받아서 스파셜 IDD로 변환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스파셜 프록시미티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HDFS, 몽고DB, 아마존 S3. HDFS는 이제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여서 밑에 그림처럼 큰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DB는 NoSQL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Not Only SQL이라고, 이제 SQL에 벗어나서 좀 더 성능 변화나 이런 걸 깨야겠다라는 의미에서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몽고DB도 이제 샤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몽고DB가 분산이 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 스토리지로 아마존 S3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 S3도 HDFS처럼 분산 환경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아마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 EMR을 사용을 하여서 HDFS, 몽고DB, 아마존 S3를 밑단에 놓고 그 위에 스파크와 아파치 세도나를 놓는 형태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빅데이터 쪽을 가르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들은 2천만 개 정도의 포인트 데이터나 아니면 최대 11기가 정도밖에 데이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리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데이터를 합성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8.5기가의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생성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쿼리셋도 정립이 된 게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당위성을 가지고 쿼리셋도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D91M이라고 하는 이 GIS 쪽에서 많이 표준으로 쓰고 있는 곳에서는 서클과 바운딩 박스를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쿼리와 그리고 GIS 펑션, GIS 시스템들 중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KNN, 그리고 맵리듀스의 성능을 하기 위해서 디스턴스 조인 쿼리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쿼리를 이제 KNN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 접의 K개를 찾는 것이고, 서클 쿼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랜덤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그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쿼리는 발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그리면서 그 안에 있는 점들을 산산하는 것이고, 디스턴스 조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모든 거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각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분산 몽고DB에서의 샤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싱 이펙트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와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시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S3가 HDFS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몽고DB는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익스큐터, 노드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쿼리의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몽고DB가 성능이 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본 결과,
이 srdb로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제 논문은 그래서 아파치 세노다를 기반으로 해서 분산 환경의 스토리지 엔진들의 성능 평가를 시행한 첫 논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3가지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마존 EMR 기반의 환경을 구성 및 빌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 및 빌드를 한 환경을 과 함께 벤치마크를 제안 및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들 6가지 실험을 통해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